박정희 망령을 우리가 이 땅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박정희가 나쁜 짓 많이 했지. 독재도 하고 자기 정치적 반대자들 탄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그렇지만 경제 발전 하나만큼은 잘한 것 아니냐. 박정희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만큼 먹고 살게 된 것 아니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박정희 덕분에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다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일본이 조금 앞서서 성장했고요. 중국이 좀 뒤늦게 뒤따라오고 그 뒤에 베트남이 뒤따라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네 마리 용이라고 불리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다 같은 시기에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박정희 때문에 성장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고도 성장을 할 만한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히 중요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토지개혁이 있었고 또 국민들의 뜨거운 교육열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필리핀은 그때 우리보다 더 잘 살았는데 나중에 뒤처지지 않았느냐. 필리핀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거기는 토지개혁이 없어가지고 거기는 뭐 그 토지 귀족들이 사유하고 있는 나라 같은 그런 데거든요. 문화적으로도 스페인의 식민지로서 남미 비슷한 그런 조건이 있었던 것이고 박정희 덕분에 잘 살게 됐다. 이것은 좀 아니다. 더군다나 박정희가 일으킨 경제 발전은 결코 바람직한 경제 발전이 아니다. 그때 당시에도 얼마 전에 그 이수선 여사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전태일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했던 그런 민중의 희생을 강요한 그런 성장이었고 재벌만 살찌운 성장이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얘기고 그 과거가 아직도 현재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옥죄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정희를 냉정하게 엄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박정희가 우리한테 남겨놓은 경제적 유산은 두 가지입니다. 성장 제일주의, 성장 지상주의. 경제 성장이 최고다. 경제 성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거기서 747 공약이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경제 대통령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자.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짓밟고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박정희가 남겨놓은 이 재벌 구조는 지금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월가를 점령하라는 그 항의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금융 자본에 대해서 항의하고 성장의 혜택이 1%한테 집중되고 99%는 어려워지는 이런 잘못된 시스템에 대한 항의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박정희가 남겨놓은 이 재벌 구조 때문에 재벌이 이제 모든 저 동네 구멍가게까지 다 싹쓸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재벌 독식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수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 그러는데 사내하청 대법원까지 불법이라고 판결했는데도 계속 그 사내하청으로 그렇게 해서 2등심일, 3등심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거든요. 이것을 극복하는 것만이 박정희의 그 망령을 우리가 깨끗이 지우는 것이고 저는 아까 낮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우리 같이 책에 참여를 해주시고 필진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평소에 존경하는 이종우 교수님한테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1950년대에 독일 사람들한테 당신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히틀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 가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히틀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극소수 극우파들 극소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사회가 히틀러 체제를 극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근데 아직까지 이 박정희가 남겨놓은 성장 제일주의, 재벌 중심주의. 그래서 한미 FTA만 예를 들어봅시다. 이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자동차 수출 좀 더 하고 반도체 수출 좀 더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하고 골목 상권은 어떻게 합니까? 최근에요. 정부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4대강 사업을 하느라고 지금 전국적으로 강바닥을 파헤치느라고 제가 간단히 하려는데 흥분해가지고 이 얘기를 더 하게 되네요. 조금만 더 얘기, 재밌죠? 네. 굴삭기, 전국적으로 굴삭기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굴삭기 하나 사가지고 이거 돈 살림하시는 분들이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굴삭기에 투자하고 그랬는데 이제 4대강 사업이 끝나가니까 이게 과잉 공급이 돼가지고 다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굴삭기 총량제라는 걸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전체 굴삭기 공급을 좀 제한을 해서 값이 너무 폭락하지 않도록 조절을 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외교통상부에서 안 된다. 그것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굴삭기 가지고 돈 벌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걸 총량제로 하면 그 사람들의 이 기회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한미 FTA에 위배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책을 정부가 포기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SSM 규제한다. 상생법, 유통법 만들어가지고 규제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까? 그때 통상교섭본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FTA 위배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가 희생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는 미국 국회에서 45번 박수갈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쇠고기 광우병 위험하다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한미 FTA는 그거에 비해서 100배, 1000배가 더 위험한 겁니다. 미국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다. 미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다. 그래서 그거 따라가자고 한미 FTA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월가 시위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미국 시스템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것을 지금 우리가 무조건 쫓아가야 됩니까? 우리 조중동 그거 반대하면 다 무슨 종북주의입니까? 빨갱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것이 다 박정희의 망령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서 이 과거의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 여기서 한국이 이게 바꾸지 못하면은 일본보다 더 심한 꼴이 난다. 제가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일본이 옛날에 그렇게 경제 대국이고 미국을 제치고 뭐 세계 최고로 경쟁력 있는 나라라 그랬는데 오늘날 왜 저렇게 됐습니까? 일본이 돈 좀 벌었을 때 계속 경제 성장한다고 그러지 말고 일본이 개혁을 해서 복지국가도 만들고 젊은 친구들이 결혼해서 애 낳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기 때문에 일본이 엄청나게 고령화돼가지고 저렇게 되고 있는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더 빨리 고령화가 되었습니다. 젊은 애들이 직장 찾기 어렵고 감히 애 낳아서 기르기 어려운 나라가 돼버렸어요. 경제는 발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 이게 바로 박정희에 대해서 엄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뭐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새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지 이 자각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책이지만은 저희가 염치 없이 펴냈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위에 있는 분들, 특히 젊은 분들한테 많이 좀 권유를 해주셔서 의식의 전환에 조그만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 인사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